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43,571달러로 비트코인이 45,000불 가까이 있다가 한 번에 쭉 떨어졌죠. 41,000까지 가다가 주말 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41,000으로 올라가서 CME 클로즈 그 다음에 CME 오픈과 비슷하게 맞출 것 같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오늘 트윗을 날렸는데 10월달 미국 주식시장이 크래시, 붕괴될 것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위터를 잠깐 본다면 10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가 T빌이 부족하다, 즉 밸런스 시트, 더 이상 찍어낼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과 은, 비트코인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붕괴가 후에 물론 현금도 인플레이션 의해 낮아졌지만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현금뿐이 없다. 그래서 현금이 최고다. 하지만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본인은 평생 살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탁 마켓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서 조심해라 경고의 말을 올렸습니다. 15,000명이 좋아요를 눌러줬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로버트 키요사키 말고도 많은 비트코인 트레이너 중에서도 10월달 경고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10만 불이 되지도 않고 즉 1억 원이 되지 않고 0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면 되고 현재의 매매법에 따라서 매매하시고 홀딩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늘 15% 정도는 USDT 즉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30% 이상은 USDT를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폭락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 저점에서 사면은 나중에 큰 힘이 되고 재산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선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아이폰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비밀 노예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신매매라고 하죠. 사람을 사고 파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후에 애플은 아이폰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을 금지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애플 스토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앱은 삭제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고 있는데 이번 보도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이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게시물과 계정을 다운시키지 않았다. 방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CC가 중동의 인신매매범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을 판매를 주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건 벌써 2019년부터라고 합니다. 2021년 9월이니까 거의 2년 동안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자국 국내 노예들을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광고들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페이스북이 묵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인종별로 분류되어 기본 인권을 박탈당한 채 몇천 달러, 몇백만 원에 팔리고 팔린 사람은 도망가지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애플 측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사 제품에서 페이스북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페이스북 내부 문서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BCC 보도는 이전부터 페이스북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은 호구인가? 자, 이거는 제가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코다콘 스피커 연설자로서 참석한 사람이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R3 트윗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본 것 같진 않지만 R3 코다에서 2021년 코다콘 연설자로 참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R3는 XRP를 증권이라고 리플을 고소했던 사람을 미 증권거래위원회 전 의장이죠. 왜 R3 세미나의 연설자로 데려오는지 아무도 이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R3는 제이 클레이튼 위법 행위가 조사되기 전까지는 모든 참여를 연기해야 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제이 클레이턴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 같고, 그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까지 XRP 투자자들은 R3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이고 R3는 먹구름에 휩싸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모레 28일 열릴 예정인데 영국 런던입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왜 XRP가 증권인지, 왜 고소를 했는지, 왜 제이 클레이튼이 여기 연설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가서 물어봤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리플과 XRP 투자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되고, 어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짜고 치는 커다란 쇼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XRP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맞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XRP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안타까운 시선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처사가 생겨났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트윗으로 보낼 수 있을까? 최근 제이 클레이턴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발표됐는데, 내가 정부 일을 하고 있을 때 리플이란 회사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XRP 홀더들이 제이 클레이턴도 그 소송의 핵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연설자 대표로 참석하는 그 회사가 아폴로 글로벌입니다. 아폴로 글로벌의 대표이사로서 연설자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더 웃깁니다. 여기 보시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SEC 아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SEC 아젠다 회의 목록에 보면은 11시 15분 아침이죠. 아폴로 글로벌이랑 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랑 블록스톤도 있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로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과 미팅을 했는데, 지금은 제이 클레이턴이 아폴로 글로벌의 이사로 되어서 코다에서 연설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가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답답한 마음에 방송을 드리고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